제가 이제 올 봄에 어느 기업체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부동산 풍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올해 꼭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운이 좋아지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제 강의를 듣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처분을 꼭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분은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도 나름대로 잘 받았고 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았는데, 대부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요. 취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기술직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 직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연봉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10억이면 10억. 연봉이 작다고 해서 돈을 못 벌고 연봉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5천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활 동선이 있어요. 동선. 그리고 그 동선에 따라서 그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직업을 가져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뭐 주식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도 투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조금 개인이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곳이 부동산 쪽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뭣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데,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한 곳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난과 시련을 겪게 돼요. 고통을 받게 돼요.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 자신이 알고 투자할 때와 모르고 투자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부동산을 매입을 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올해는 사는 시기가 아니고 파는 시기인데, 파는 시기에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겠죠. 근데 이제 그 봄에 그분이 이제 제가 팔라고 그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걸 팔라고 해서 3개월 전에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제 컨설팅 상담을 하러 와서 그 상담을 또 좋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모르고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간에 다행히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조금 뭐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조금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는 몰라도 조금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 고통의 나날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컨설팅을 나름대로 이제 잘 받고 가셨는데,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파는 시기에, 올해 안에 무조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팔아야지 돼요. 무조건 팔아야지 되고,
전세로 가는 것도 위험해요. 전세로 가는 것도 위험하고 반전세로 가셔야지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팔아야지 되나? 아니면 또 사야지 되나? 나름대로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선택을 하셔갖고 하는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올해는 파는 시기지 사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사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을, 준비를 할 그 기간을 갖는 거예요. 휴식을 갖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금화 시켜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또 사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 사서 또 다시 부동산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또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잘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그거는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서 그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텔은 이렇게 좀 놔두면 오르겠지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가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물건 자체가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일정한 수입, 월세 부분을 그 받기 위해서 그 분양이나 이제 저기 일반 매매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절대 분양을 받으시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가격이 그 상가나 오피스텔은 지은 지 준공이 떨어진 지 5년 정도 된 거, 5, 6년 정도 된 것이 정상적인 가격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6년 된 그런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야지, 비싸게 사지도 않고 안전하게 자기의 그 재값보다는 조금 밑으로 해서 산다면 그것처럼 정확한 투자는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땅이나 아파트나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또 투자하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각각 개인들은 자기의 계산된 것, 자기의 그 입속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는데, 세상은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주 자연의 진리로 흘러가는데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언제? 내가 돈이 조금 생겼을 때, 부동산에 조금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콩꽃불이 씌웠으니까 그런 그 부동산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또 명심을 하시고, 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셔야지 돼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고통도 주고 시련도 주는 거예요. 꼭 고통과 시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지금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다라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이 뭔가 그거를 잘 살피고 거기에 따른 그 책임은 자기가 반드시 져야지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부동산은 올해 안에 손해를 보든 손해를 안 보든 파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더 부동산은 떨어지는 구조,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반드시 팔아야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